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이미 국내 기술로 설계되고 생산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지만 여전히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만큼은 미국산 GF414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수출 때마다 ITAR 규제라는 족쇄가 걸려 있었고 아무리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도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성능 향상 차원을 넘어 무기 수출 주권을 확보하는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터키의 TFX 전투기나 파키스탄의 JF-17 프로그램도 엔진 종속 문제로 인해 수출 협상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엔진 기술은 국가 방산산업의 독립성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었고 이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늘 외교적 변수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반드시 넘어야 할 생존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2035년까지 F414급 이상의 성능을 내는 국산 터보팬 엔진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KF-21뿐만 아니라 미래의 무인 전투기, 차세대 수송기, 고등훈련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범용 엔진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KF-21 자체의 설계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쌍발 구조로 총 4만 파운드가 넘는 추력을 제공해 고속 침투와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며 한쪽 엔진이 고장나도 안전 귀환이 보장되는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반내식 무장창을 도입해 내부 공간 제약을 극복했고 F-35보다 다양한 무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산 엔진이 장착되더라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한국은 단발과 쌍발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확장성과 생존성을 택했는데 이 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옳았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미국산 엔진은 이미 수십 년간 수천 번의 시험과 실전 운용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해왔습니다. 특히 F414는 전 세계 1600기 이상의 전투기와 함재기에 장착되어 검증된 이력이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기술도 이제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터빈 블레이드 제조 기술을 확보했고 초고온 신소재와 세라믹 열차폐 코팅 같은 핵심 기술도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내 방산 기업들이 모듈화된 부품 조립 체계를 완성하면서 국산 엔진 개발은 더 이상 공상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외교적 파급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 II를 도입하며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처럼 KF-21 역시 중동과 아시아, 유럽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과거 F-35 도입이 무산된 이후 KF-21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며 최대 300대 규모의 도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산 엔진까지 탑재된 메이드 인 코리아 전투기를 내세운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세계 방산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국산 엔진은 결국 기술 주권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자 대한민국을 전투기 독립국으로 도약시키는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엔진 국산화의 중요성은 단순히 한 기종의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전투기 독립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관문이자 방산 수출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F-21은 미국산 GF414 엔진에 의존했기에 ITAR 규제라는 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 상대 국가의 계약 협상에서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없으면 거래가 무산되는 현실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완성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정치 외교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쟁 기종이 따라오기 힘든 메이드 인 코리아 풀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미 천궁2 도입을 통해 한국산 무기의 실전성과 신뢰성을 체험한 사우디는 KF-21 전투기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빈살만 왕세자는 KF-21이 F-35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지녔으며 오히려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KF-21 블록 1, 블록 2, 나가
블록 3까지 단계별 성능 발전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대 300대 이상의 도입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10년간 한국 방산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도 막대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우디가 미국과 러시아 모두를 배제하고 제3의 대안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F-35 판매를 거부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찾은 해답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중동 안보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전환점입니다. KF-21 수출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전략적 안보 파트너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KF-21에 대한 관심은 사우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태국은 노후한 F-5와 F-16 대체를 위해 새로운 전투기를 모색하던 중 KF-21의 가격 대비 성능, 빠른 납기,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공식 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미 K9 자주포 T-50 훈련기 도입 경험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축적한 태국은 KF-21 구매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주목할 대상입니다. FA-50,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KF-21을 유럽 내 첫 도입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유럽 현지 생산 거점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말레이시아, 스페인도 KF-21에 대한 실질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차세대 경전투기와 중형급 전투기 도입에 모두 관심을 보이며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로파이터 UGV와 한계에 직면하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한국산 전투기의 매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KF-21이 단순한 국산 무기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국산 엔진이 장착된다면 이 경쟁력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국산 엔진을 완성해 KF-21을 온전히 독립된 무기로 완성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산업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승부수입니다. KF-21 국산 엔진 개발은 기술적 난제를 하나씩 돌파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라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밀 시스템입니다. 특히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수천 번의 시동과 정지,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내구 시험, 수년간의 실전 데이터를 통해서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GF-44가 오랜 기간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입증해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터빈 블레이드 제조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라믹 열차팩 코팅, 첨단 냉각 채널 가공 등 고난도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하며 엔진 독자 개발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영국 롤스로이스와 손잡고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 즉 FADC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한 제어기를 넘어 엔진의 추력, 연료 공급, 회전 속도와 온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국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램제트 엔진을 완성한다면 GF-44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달리 영국은 경쟁을 경계하기보다 협력의 기회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애프터버너 같은 고난도 기술까지 지원하며 한국의 차세대 엔진 개발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산 램제트 엔진은 애프터버너 없이도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슈퍼크루즈 성능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6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기본 출력 18,000파운드 이상, 애프터버너 사용 시 27,000파운드 이상을 내는 차세대 엔진 개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공허한 목표가 아니라 이미 축적된 기술력 위에 세워진 현실적 수치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15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신소재를 확보했으며 이제는 1800도급 내열 신소재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고온 고압 환경을 버티는 소재 기술은 엔진 수명을 좌우하는 절대 요소입니다. 이런 기술적 성과는 단순한 조립 능력을 넘어 설계와 시험, 생산 전 과정에서 독자 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줍니다. 터빈, 블레이드, 압축기, 연소실, 배기 노즐 같은 고난도 부품의 정밀도와 내구성은 이미 글로벌 최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국산 엔진은 최소 2년간의 지상 및 공중 시험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며 KF-21뿐만 아니라 무인 복합기, 미래형 스텔스기, 심지어 민간 초음속 항공기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모든 진전은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은 단순히 F414를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장기 수명연비 효율 정비 주기까지 고려한 차세대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기종을 위한 엔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한 자산입니다. 결국 엔진 개발은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며, 이 과업을 완수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투기 독립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KF-21 엔진 국산화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뿐 아니라 국제 정세와 외교적 파급 효과입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공습을 단행하며 중동 정세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친미 국가들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산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직면하면서 방공체계 강화가 시급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산 천궁 II를 약 1조 원 규모로 도입했습니다. 사우디는 실제 운용 후 높은 만족도를 표명했고, 이는 다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국방 예산은 연간 약 3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미국의 F-35 도입이 무산된 뒤 사우디는 러시아 무기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무기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습니다. 서방과의 경제 협력도 단절될 수 있는 위험이 컸기에 결국 사우디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의 KF-21입니다. 사우디는 KF-21의 블록 단계별 성능 향상에 주목하면서 자국의 전략적 요구에 맞는 맞춤형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거래가 아닙니다. 사우디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공동개발 파트너 지위까지 희망하고 있고, 이는 한국이 중동 안보 지형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사실상 공동개발국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합류는 한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아니라 중동 안보 질서를 바꾸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은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미 공식 협상 의사를 밝혔으며, 폴란드는 유럽 내 생산 거점을 고려할 만큼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유로파이터의 높은 유지비에 지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KF-21 시험 비행 관람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KF-21은 국산 엔진과 결합될 경우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 방산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술 자립과 수출 주권,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동시에 확보되는 순간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전투기 독립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엔진 국산화는 기술적 과제이자 외교적 승부수이며, 이를 완성하는 순간 한국은 세계 방산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KF-21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현재 세대의 전투기를 위한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 항공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초석입니다. 국산 엔진 개발은 무인 전투기, 차세대 함재기, 심지어 민간 초음속 항공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지만,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엔진이라는 심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방산 수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항공산업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국내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연소실, 압축기 같은 핵심 부품의 정밀도와 내구성은 글로벌 상위권에 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모듈화 생산 체계를 갖추면서 대량 생산 기반까지 확보했습니다. 엔진 개발의 관건은 단순한 출력 수치가 아니라 장기 운용에서의 한국은 장기 수명, 연비 효율, 정비 주기를 모두 고려한 차세대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미국산 엔진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비전입니다. 국산 엔진이 완성된다면 KF-21은 완벽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전투기로 완성됩니다. 이는 해외 수출 협상에서 가격, 납기, 유지보수 체계까지 포함한 풀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부품 공급망, 정비 인프라까지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은
미국이나 유럽 기종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점입니다. 이 때문에 동남아, 중동, 유럽 각국이 KF-21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에겐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이 지닌 또 하나의 전략적 장점은 단계별 발전 전략입니다. 블록 1에서는 기본 작전 능력 확보에 집중했고 블록 2에서는 스텔스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되며 블록 3에서는 완전한 국산 엔진과 차세대 항전 장비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런 단계적 발전은 단순한 업그레이드를 넘어 전투기를 세대별로 진화시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따라서 사우디나 태국 같은 수입국 입장에서도 장기적 운영 전략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KF-21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여는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입에 의존했던 무기체계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으며 엔진 독립은 그 최종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는 동시에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도 전략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남겨둔 마지막 과제는 이 도전을 끝까지 완주해 세계가 인정하는 독립 엔진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KF-21 엔진 국산화의 성패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전체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국산 엔진을 완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기종의 독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무기시장에서 자주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한국은 언제나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로만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투기를 직접 설계하고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며 심지어 엔진까지 국산화에 도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변곡점입니다. 세계 시장의 반응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 여러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는 공식 협상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KF-21은 가격 대비 성능, 빠른 납기, 그리고 실전성이 입증된 한국산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엔진까지 100% 국산화된다면 한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 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도 분명합니다. 엔진은 극한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요구하는 기술 분야이기에 단기간에 완벽한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시험 비행과 수년간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고 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소재 기술, 제조 역량, 시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롤스로이스 같은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도전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성취로 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기 중소국이 아닙니다. 자국이 설계하고 자국이 생산하며 자국이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완전한 독립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성과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은 수십 년간의 고용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확장을 이끌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기술 주권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연구진의 집념과 산업계의 축적된 경험,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하나로 모인다면 KF-21 엔진 국산화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 자주, 국방의 결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